3초만 투자하세요. 당신의 인생이 뒤바뀔 충격적인 배신이 시작됩니다. 45년간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던 73세 어머니. 하지만 비행기, 티켓 한 장이 모든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처갓집 식구들만 데리고 떠나는 해외여행. 그 순간 노모를 버린 페륜아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는데요. 8천만 원을 몰래 빼돌린 며느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처박으려던 아들. 과연 이 어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이 배신자들에게 인생 최대의 복수를 해냈을까요? 상상도 못한 반전과 통쾌한 한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미스터릿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챕터 1 45년 헌신의 배신. 2007년 겨울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고급 아파트. 73세 강미라 여사는 오늘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관절염으로 아픈 손목을 주무르며 아들 준호와 며느리 소영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45년, 홀로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바친 미라 여사에게 준호는 그야말로 전 재산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매일 이렇게 하시면 몸이 안 좋아지실 텐데요. 며느리 소영이 마지못해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미라 여사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죠. 소영의 차가운 시선과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요. 괜찮다, 소영아. 우리 준호가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갔는데 집에서라도 편해야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미라 여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서글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현재 대기업 상무로 승진한 지 1년째였고 연봉만 2억이 넘었습니다. 소영은 명품만 골라 입는 전업주부로 지내며 8살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미라 여사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친정 부모 이야기만 나오면 급작스럽게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휴대폰을 보며 음흉하게 웃는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가 소영 앞에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소영에게 꼼짝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가 너무 오래 계시니까 우리 생활이 불편해요. 어느 날 밤 미라 여사는 우연히 소영이 전화로 누군가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우리 집에 붙어 있을 거야? 정말 숨이 막혀 죽겠어. 그 순간 미라 여사의 가슴에는 차가운 칼날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챕터 이 독사의 본성. 며칠 후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소영이 조심스럽게 화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가면 어떨까 해서요. 미라 여사는 수저를 멈췄습니다. 갑자기 해외여행이라니? 아, 제 아버지가 정년 퇴직하셨거든요. 평생 고생만 하신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요.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곳으로요. 소영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미라 여사는 그 속에 숨겨진 도끼를 느꼈습니다. 준호가 즉시 호응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여보. 어머니도 해외여행 한번 가보시죠. 태국 푸켓이나 방콕 어때요?
미라 여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돈 쓰는 것을 극도로 아까워했던 준호가 갑자기 이렇게 쉽게 해외여행을 결정하다니.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형편에 그런 사치를. 어머니, 걱정 마세요. 준호가 승진도 했고 해서 여유가 생겼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소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맹수의 그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라 여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깊은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아들 준호와 며느리 소영이 위에서 내려다보며 냉소적으로 웃고 있는 꿈이었죠. 깨어나서도 그 섬뜩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챕터 3 충격적인 발견. 여행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오후 미라 여사는 준호의 서재 청소를 하다가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여행 관련 서류들. 거기에는 미라 여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배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항공 예약 확인서에는 총 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소영, 손녀 은서, 소영의 부모님, 그리고 소영의 남동생과 그의 아내. 하지만 정작 미라 여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미라 여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행 계획서였습니다. 무려 3주간의 동남아시아 럭셔리 여행이었고 총 비용이 무려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돈이 미라 여사 명의의 정기예금과 적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나만 빼고 여행을 간다고? 미라 여사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몇 달 전 준호가 어머니, 예금 금리가 더 좋은 상품이 나왔어요. 제가 갈아타 드릴게요. 라며 가져간 모든 통장과 도장. 그때부터 이미 이 치밀한 계획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여행 계획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소영의 악필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요양원 입소 예약, 여행 출발 직후 강제 입원시키기. 치매 진단서, 위조 완료. 재산관리권, 이전 절차 준비. 미라 여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45년간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철저히 배신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챕터 4 독사 부부의 추악한 진실. 그날 밤 새벽 2시 미라 여사는 잠들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영과 준호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미라 여사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준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한심해. 73세 늙은이가 언제까지 우리 목에 매달려 살 거야?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은 거라고.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인데. 미리 쓰는 게 뭐가 잘못이야. 소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어머니 모르게 쓰는 건. 바보야,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라고.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도 팔고
주식도 다 정리해서 우리 명의로 바꿀 거야.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성년후견인 제도로 모든 재산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소영의 목소리에는 소름 끼치는 욕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알면 어떻게 해? 알 리가 없어.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요양원에 집어넣으면 끝이야.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소영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약에 조금씩 수면제를 섞어서 멍하게 만들고 있어. 점점 치매처럼 보이게 하려고. 미라 여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최근 들어 자꾸 졸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서서히 독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영아,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냐? 위험하긴 뭘. 이미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이번 여행으로 평생 써보지 못한 럭셔리를 경험하게 될 거야. 5성급 호텔의 전용기까지 빌려서 갈 건데. 소영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라 여사는 화장실 문에 기대어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였습니다. 45년간 모든 것을 바친 자신이 이렇게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챕터 5 치밀한 복수의 준비. 미라 여사는 일주일 동안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사 같은 며느리와 배신자, 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지옥을 선사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미라 여사는 오랜 친구인 변호사 김 선생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이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미라 씨. 우리 며느리가 제 돈을 훔쳐서 친정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요. 그리고 저를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는 계획까지 세워놨더라고요. 김 변호사는 분노했습니다. 그런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고발해야 합니다. 아직은 안 돼요. 제가 직접 복수할 겁니다. 대신 제 재산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둘째 날에는 은행에 가서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대량 출금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와 소영이 모르는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서 모든 돈을 이체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소영이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해주세요. 분명히 다른 비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출발 전날 미라 여사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소영이 자신의 약에 탄 수면제를 분석해달라고 약사에게 의뢰한 것입니다. 챕터 6 출발일의 완벽한 연기. 드디어 출발 당일 아침이 왔습니다. 미라 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복수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번에는 저희 처갓집 식구들하고만 가게 되어서. 소영이 가식적인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죠. 괜찮다, 소영아. 너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우선이지. 나는 집에서 편히 쉴게.
미라 여사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소영아, 혹시 내 약 좀 챙겨줄 수 있을까? 요즘 자꾸 까먹었어. 네, 어머니. 제가 챙겨드릴게요. 소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수면제가 든 약을 주려는 것이었죠. 고맙다. 그리고 소영아, 이번 여행 정말 잘 다녀와라. 특히 내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구나. 미라 여사의 말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는 택시를 배웅하며 미라 여사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라. 그 말을 들은 소영은 소름이 돋았지만 이미 택시는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공항에 도착했을 즈음 미라 여사는 첫 번째 행동에 나섰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걸어 긴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제 명의로 무단 인출된 모든 카드와 계좌를 즉시 정지해 주세요. 사기 신고도 함께 접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서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제 돈 8천만 원을 무단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 약의 수면제를 몰래 탔습니다. 고발하겠습니다. 챕터 7 태국에서의 지옥. 한편 태국 푸켓 공항에 도착한 준호 일행은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소영의 부모님과 남동생 부부는 생전 처음 보는 럭셔리에 감탄사를 연발했죠. 와, 소영아. 정말 5성급 리조트네. 이런 데서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소영의 어머니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체크인에서 첫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Sorry, sir. This card has been suspended. 호텔 직원의 말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미라 여사 명의로 만들어진 모든 카드가 정지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일이냐? 소영의 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준비했다고 해서 믿고 따라온 건데. 급하게 한국에 전화를 걸었지만 미라 여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카드들도 모두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8천만 원을 써야 하는 럭셔리 여행인데 단 한 푼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소영아, 이게 뭔 일이야? 소영의 남동생이 화를 냈습니다.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고 한 거야? 소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걸까? 둘째 날이 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서에서 온 국제전화였습니다. 준호 씨, 경찰서에서 연락드립니다. 어머님이 횡령과 상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셨는데요. 즉시 귀국하셔서 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챕터 8 사립탐정의 폭탄급 발견. 그런데 이때 한국에서는 미라 여사가 고용한 사립탐정이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영에 대한 뒷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미라 여사님, 큰일 났습니다. 사립탐정 박 씨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영 씨가 지난 2년간 어머님 명의로 대출을 5건이나 받았어요. 총액이 3억이 넘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소영 씨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남자가 바로 투자 사기꾼이에요. 소영 씨가 어머님 돈으로 그 남자의 사기 투자에 돈을 대고 있었습니다. 미라 여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 돈이 대부분 날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소영 씨는 이번 해외여행을 기회로 그 남자와 도주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준호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소영이 미라 여사를 요양원에 보낸 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모든 재산을 가로챌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준호마저 버릴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라 여사님, 한 가지 더 있어요. 사립탐정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소영 씨의 남동생 민수 씨가 누나의 잘못을 알고 어머님께 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 참가하지 않은 거였고요. 챕터 9 태국에서의 완전한 몰락. 태국에서 준호 일행은 완전한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호텔에서도 쫓겨나고 소영의 부모님은 준호와 소영을 원망하며 한국으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준호야,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 소영의 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평생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설상가상으로 소영의 불륜 사실까지 준호에게 알려졌습니다. 미라 여사가 사립탐정을 통해 수집한 증거들을 준호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입니다. 소영아, 이게 뭐야? 준호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소리쳤습니다. 거기에는 소영이 다른 남자와 포옹하는 사진들과 투자 사기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 3억을 사기당한 것도 오해야? 우리 어머니를 독살하려던 것도 오해야? 준호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태국 현지 경찰까지 나서서 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찰의 요청으로 국제 수배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챕터 10 완벽한 복수의 완성. 일주일 후 준호와 소영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공항에는 미라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습은 예전의 자상한 어머니가 아니라 차가운 복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미라 여사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준호야, 45년간 너를 키우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하지만 이제 끝이야. 소영은 불륜과 횡령, 상해 혐의로 구속되었고 준호는 방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처벌은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되었고 아무도 준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미라 여사는 진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평생 자신을 진심으로 챙겨준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할머니로 받아준 민수 부부와 함께였죠. 할머니, 정말 멋진 복수였어요. 민수가 미라 여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이었다, 민수야. 나는 단지 내가 받을 대우를 받은 것뿐이야.
그리고 준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나를 버리려던 그 해외여행 덕분에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게 되었다. 45년간 잘못 키운 내 탓이다. 앞으로는 진짜 효자인 민수를 아들로 삼고 살겠다. 그리고 너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렇게 해서 45년간 아들만 믿고 살았던 73세 어머니의 완벽한 복수가 끝났습니다. 배신당한 노모의 지혜와 치밀함 앞에서 탐욕에 눈이 먼 패륜아들과 독사 같은 며느리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현재 미라 여사는 민수 부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준호는 혼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영은 감옥에서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요.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준 통쾌한 복수극이었죠. 여러분도 부모님께 진심으로 효도하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미스터리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